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정책 방향을 설명해 드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바로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R&D 지원 개요, 지원 성과, 달라지는 점, 22년도 주요 사업, 기타 안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8,338억 원입니다. 21년 대비 1,109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역대 최고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략 분야, 전주기 성장 지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략 분야로서는 한국판 뉴딜, 지금 2.0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 유망 기업이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등 이런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선도 모델, 넷제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이나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과 R&D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3 사업, 저희가 앞으로 신사업군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미래차 등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그런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기 성장 지원 파트에서는 기업의 그 성장 주기별로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좀 구분이 되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협력형으로는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파트에서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과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규제 자유 특구 실증 기반 조성이라든가 산단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들, 그다음에 현장 맞춤형 방역물품 R&D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서 저희가 R&D 사업에 이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2년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저희가 이제 평가의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기반의 기술 개발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그다음에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ICT 분야라든가 그린 에너지 분야, 소부장 분야 등 미래 전략적 저희가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R&D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촉진 등 전략산업 육성은 한국형 뉴딜이 1.0에서 2.0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저희가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R&D 사업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R&D 사업, 저희가 중소기업 R&D 지원이 단순 기업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R&D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든가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개발 이런 것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D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관리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범부처 R&D 통합관리 시스템 아이리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인 SM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했고 사업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범부처 R&D가 통합이 되면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부 업체가 있는데요.
R&D의 어떤 부정사용 때문에 저희 이제 기업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하는 저희 R&D 사업에 좀 저해 요소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정사용 근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 R&D 역량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지표에 연구개발 역량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약 15점의 배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그 기술분류 체계를 세분화해서 해당 R&D에 적합한 평가위원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제 선정 및 관리 체계도 실집행 연구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연구 집행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업 실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지금 민간 투자 R&D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정부 R&D에서 좀 탈피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형이라든가 민간 투자형 연계형이라든가 뭐 팁스, 뭐 공동투자형 이런 R&D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거기에 맞춰 매칭 방식으로 해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고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소부장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빅3 분야, 향후에 우리가 고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후 환경, 환경 이런 그 변화에 우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들을 개발할 그런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분야에 대한 예산이 뭐 550억 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도 232억 원, 그다음에 빅3 분야도 한 434억 원 정도, 에너지 분야 이쪽 분야도 464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파트인데요. 지금 한국형 뉴딜 2.0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에 있는 그 유망 기업들 성장을 저희가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R&D를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 지금 지역 주력 산업으로는 약 48개의 그런 산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산학연 거점 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처음에 R&D 기획, R&D,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제 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에 있어서는 매칭기관 트랙을 신설해서 이런 어떤 매칭기관이 검증한 유망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좀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아이콘을 통해서 연 2회 정도의 과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R&D 연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편을 또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R&D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자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R&D 전담은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2022년도에는 약 500억 원 규모,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설 운전 자금의 저리 융자 아파트에서는 1.2조 원 규모로 저희가 이제 그 자금 예산도 확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R&D에 성공한 다음에 사업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한 100여 개 정도의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을 선정을 해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기타 뭐 어떤 그 판로 지원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 밀착형 이런 R&D 사업도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들에서 R&D를 통해 기업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사용 근절 강화는 저희가 예방 점검 제재 체제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R&D 사업 참여할 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참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올해부터 범부처 R&D 통합관리 시스템 아이리스가 구축이 돼서 지금 오픈이 되고 있고요. 기술혁신 개발 사업, 창업성장, 상용화 등 저희 메인 사업들은 작년 말에 이미 공고가 돼서 SM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접수를 이제 받을 예정에 있지만 기타 사업 올해부터 이제 공고되는 사업들은 아이리스를 통해서 사업 공고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어떤 절차라든가 그 규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소화 추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들으신 다음에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올해 기업 성장, 기업 어떤 기술 발전에 기술 발전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2년 R&D 세부 사업 설명을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원 곽후근 실장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개별 사업 담당자께서 답장을 올려주실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차 설명을 했고요. 그때 들으신 분들의 의견이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사업들은 좀 더 올해 달라진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 혼자 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있고요. 기업과 산학연,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정책 목적형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정책 목적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 신규 사업이 늘었고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1차 설명회 때 올해 달라진 내용이 가장 큰 걸 하나의 키워드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된 과제를 뽑아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이게 올해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목적형 사업이 대표적인 그렇게 제대로 된 과제를 좀 뽑아서 성과도 한번 제대로 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적형 사업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277억 원 중에 신규 과제에 1,7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 후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른 기업들이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도 상당히 좀 크고요. 4년에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형 사업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사업들 보면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시 크게 2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분야를 지원하는 소부장 소득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분야를 먼저 나누시고 그 안에 초기, 도약, 성숙, 그래서 기업의 어떤 R&D 단계라든지 저희 지원 규모를 가지고 다시 3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초기 단계가 시장 대응형 또는 소부장 일반 과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약 단계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장 확대형 과제 또는 소부장에서는 소부장 전략 과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에 6억 원까지 지원하고 디지털 그린이나 빅3 등 중점 전략 분야를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품목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도전 과제, 그러니까 업력은 7년 넘었지만
매출액 20억이 안 돼서 좀 지원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도전 과제라는 걸 형태를 운영을 해서 그런 좀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숙 단계인데요. 가장 이제 큰 규모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지원 분야도 단순히 내수 사업에 집중한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좀 대형 과제를 지원한 게 수출 지향형 또는 소부장에서는 강소기업 100 과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4년에 2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을 진출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질문사항에 창업 10년으로 이렇게 창업기업 지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도 개정이 되느냐, 개선이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법 개정이 올해 6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역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기 기업을 대상하는 디딤돌 과제와 도약 단계의 전략형 과제, 그리고 성숙 단계의 팁스 과제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그 지원 한도도 보시면 최대 1년에 1.2억 원부터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먼저 디딤돌 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R&D에 대한 첫 번째로 수행하는 과제라든지 재창업 과제,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형 과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 팁스 과제는 독특한 게 먼저 민간 분야에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9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 정도의 제대로 된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R&D는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단독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되겠고요. 4번 사업부터는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인 상용화 기술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매조건부 신개발 사업은 기업이 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수요처에서 사주겠다라는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구매처에 구매 동의서나 구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시면 구매 연계형이나 공동 투자형으로 구분돼서 이 협력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그 개발을 제한한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구매 연계형은 2년에 5억 원,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3년에 12억 원까지 지원하는 중대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은 구매처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융복합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3개 이상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획을 먼저 하고 그걸 통과한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R&D를 지원하는 이런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획에 있어서는 6개월에 3천만 원, R&D는 2년에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도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한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이 R&D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금만 저희가 지원해드린 게 아니라 인력이나 인프라 같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같이 지원해주지만 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학과 출연연들이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 사업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학과 같이 협력하는 산학협력 사업, 그리고 연구소와 같이 협력하는 4년 협력 과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이것도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2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연구를 해서 이 기술개발 과제가 정말 시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는데 8개월에 5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요. 그것을 통과한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R&D를 위해 2년에 4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산학협력과제와 4년 협력과제가 지원 한도는 동일하고 어떤 대학과 협력하느냐, 연구소와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협력에 그치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으려면 꾸준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필요한데 그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플랫폼이 중심이 돼서 R&D에 대해서 기획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R&D 사업화까지를 일괄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도 동일하게 산학협력 플랫폼과 산업협력 플랫폼을 각각 5개, 4개를 먼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고를 해서 한 2월 달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5개를 선정하고요. 연구소도 4개 선정해서 이 대학과 이 연구소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다시 한번 2차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할 때 이것도 동일하게 2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R&D 기획을 하기 위해서 4개월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실제 R&D를 위해서 2년에 3억 원, 산학협력은 2년에 3억 원이고요. 4년 협력 같은 경우는 2년에 4억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성과 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일단 타이틀만 봐도 공통기술개발이라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흔히 이제 범용기술이라고 하죠. 여러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확산시켜서 전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거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과제를 기획을 해서 어떤 기술이 이렇게 범용 기술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지를 기획하게 됩니다. 최대 3년에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기획된 과제들을 R&D를 통해서 2년에 10억 원까지 저희가 집중 지원하는 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결과물을 그 중소기업한테 이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화 단계 지원에 1년에 1.5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4번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 사업 중에 굉장히 오래된 대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중소기업들이 보시면 공장이 굉장히 노후화되거나 그래서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생산 인력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성도 향상하는 동시에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자동화를 한다거나 지능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종업원들도 그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혁신형 R&D와 그다음에 현장형 R&D로 구분됩니다. 또 혁신형 R&D도 일반 과제와 다시 고도화 과제로 구분되는데요. 고도화 과제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국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해외로 이전했거나 아니면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좀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에서 계속 다시 돌아오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에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지정공모 형태로 운영합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단계로서는 산학연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정에 대한 좀 더 혁신적인 공정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는 최대 2년에 2억 원까지를 자유롭게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규모가 큰 사업 과제들과 봤을 때는 좀 작은 규모의 과제를 현장형 R&D라고 표현하고요. 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불량률을 감소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기술 중심으로 해서 최대 1년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액 과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이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D&A 분야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동시에 스마트 공장의 공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공급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크게 2가지 내역 사업을 구분되는데 선도 기술은 최대 4년에 36억 원까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과제는 최대 3년에 4.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도 보시면 스마트 제조를 3개 분야로 쪼개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를 지원합니다. 첨단 제조 분야와 그다음에 유연 생산 분야 그리고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 분야를 구분해서 각각 저희가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6번 사업은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R&D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가지 내역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키아트에서 수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기존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 사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만 39세 이하의 좀 신진 인력들이 채용할 때 최대 3년의 기준 연봉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연에서 파견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에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급 경력, 연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아까 21년도에는 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됨으로써 모든 부처의 R&D 사업이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프로세스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평가위원과 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아이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리스가 갑자기 도입되면 기업들이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또 사업별로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주요 5개 사업은 과제 수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이 갑자기 전환이 되면 너무 혼선이 크니까 일단 SM택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기술혁신, 창성, 상용화, 산학연 콜라보, 공정품질 이 5개 사업은 올해까지는 일단 SM택을 통해서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나머지 26개 사업 중에 나머지 21개 사업은 이 RE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도 받고 평가도 하고 협약 체결하고 과제도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개 사업이 현재 지금 개별 사업이 공고 나왔는데요. 5개 사업은 대형 사업은 SM택에서 그냥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브리지든지 아이리스 활용하는 사업은 반드시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회원가입도 하시고 과제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공고는 일단 SM택과 저희 중기부 홈페이지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공고문은 올라와 있지만 아이리스에서 접수를 받는 사업들의 경우는 아이리스에 가서 등록하시고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금 메모해 두실 사항은 저희 이 발표 자료보다는 저희 지원 사업 책자에 오른쪽 우측 상단에 페이지가 빨간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같이 메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 사업별로 한 페이지씩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들으신 거는 중기벤처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대부분 여기 계신 경기도 기업만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올해 바뀐 것, 새로 도입된 제도 이런 것들을 먼저 안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올해부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회사가 혹시 국세지방세 납세가 완료가 됐는지, 그 다음에 고용노동과 관계된 법령에 혹시 귀책이 있는지,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환경과에 관한 법, 그래서 세부 각 법령은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서도 그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지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회를 다니고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기벤처부에도 지원 사업이 있고 저희 경기도 지원 사업들도 있는데 과연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제가 R&D 분야에만 설명을 드리자면 R&D는 하다못해 경찰청, 농진청, 뭐 해수부 이런 데 다 R&D 과제들이 국토교통부도 있습니다. 산업부, 중기부까지 마찬가지인데요. 국토교통이나 농림은 당연히 거기에 특정화된 산업에 대한 R&D가 있게 되고 해당 부처에서 필요한 R&D를 공고하기 때문에 좀 탑다운 형태의 R&D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주도해서 하는 R&D라기보다는 어떤 연구기관이나 그런 중심으로 진행되는 R&D가 많고요.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대부분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저희 경기도 지원 사업에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R&D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기계, 자동차, 소재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고요. 바이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다 보니까 앞서 설명 들으신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좀 유사하지만 중기벤처부와 경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기벤처부가
2년 이상 5억 원 이상의 R&D라면 경기도는 1년 단위 사업의 단기 상용화 R&D라고 차별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R&D의 양이 한 2년에 5억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그 이상이 시간이 걸리고 4년, 5년 이상의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R&D, 그게 아니라 우리는 1년이나 1.5년 안에 바로 우리 회사가 먹고 살 R&D를 해야 된다, 바로바로 단기 상용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경기도 R&D 지원 사업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1년에 2억 원 이내의 사업비로 가능한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하시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도 선정되지 않으실 확률이 크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R&D, 큰 캐파의 R&D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 평가위원회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사전에 참고해 주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오른쪽에 저희 책자 5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고문 작업을 완료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요. 순수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기업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을 지향하고 있는 대표 사업입니다. 올해로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사실은 추경이 있어서 상반기 한번 공고, 하반기 한번 공고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한 최근 3년간 추가 경정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사실 계획되어 있진 않아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우선 내일 공고되는 공고문을 상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조금 변경된 사항은 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과제, 올해는 북부 지역 특화 분야를 4개 과제로 했는데 작년에는 식품, 가구, 섬유로 제한을 두었으나 올해는 식품, 가구, 섬유를 포함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북부 지역 특화로 4개를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분야 5개 내외의 과제를 별도로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갖고 계신 아이템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다면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나 탄소 중립 2050 기본 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거기에 세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리사이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중기벤처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품목 제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은 품목 제한이 없이 또는 업력이나 매출에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 주신 기업 중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월 25일 안팎에 위에 보시는 PMS gbsa.or.kr 사이트에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그리고 전산 접수 요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라인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거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놓고 1페이지에서부터 정량적 목표 항목, 사업화 계획 수립, 참여 인력 선정, 예산 책정 요령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꼭 경기도 사업을 지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중앙정부나 다른 부처의 지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앞서 중기벤처부의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갖고 계신 아이템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의 B2B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즉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매출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 구매를 조건 하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사업이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소재부품 장비 기술 교류 사업이 첫 번째인데요. 말 그대로 기술 교류하는 것이죠.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서로 오픈을 하게 되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서로 매칭이 돼서 저희 경제과학진흥원이 중개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 과제를 현재까지 수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시는 그런 대기업들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올해는 예산이 9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작년에는 약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3개 과제를 9천만 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면 조금 오늘 설명회가 막연하실 수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느 곳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고 우리랑 적절한 곳이 어느 곳인지를 좀 전문가들의 손에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를 매칭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약 150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선정을 해놨고, 저희가 23개사가 작년에 정부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 계획서를 도출을 해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기업의 현황을 분석해드리고, 우리는 어떤 지원 사업과 가장 밀접하다, 이 지원 사업이 가장 유사하다라고 해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파견되거나 또는 온 오프라인 서면으로 사업 계획서를 도출해드리거나 거의 초안 수준까지는 만들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 부담이 없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매칭이 되면 10번 정도의 상호 간의 어떤 자료나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 안산 쪽, 북부 쪽의 섬유 피역 분야의 기업을 위해서 별도의 R&D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섬유 피역 분야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이 섬유 피역 분야에도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 예산이 7.5억 원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주경 공고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R&D 사업을 중앙정부 다음에 한 4월쯤 공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서둘러서 2월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보다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행 연습하신다는 생각으로 먼저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 R&D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이나 어떤 산업체의 재직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연구 활동비라든지 연구 수당을 지원하고 그들의 R&D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지원은 되지만 기업 중심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주는 사람 중심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자당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민 신기술 제안 공모도 연중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회사에서 A라고 하는 사업을 연구 개발을 하시다가 B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거나 아니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어떻게 사업화를 해서 새로 스핀오프를 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중 상시 평가 체계를 구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드리고 또 평가에서 우수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과제를 기획하고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게끔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연중 상시 공고기 때문에 위에 보시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생각하고 계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육성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가장 큰 특징은 품목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저희 도내에 계신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해서 7,50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을 해드리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어떤 R&D면 R&D, 사업하면 사업하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6개 세부 항목 중에 우리 회사의 이 소재 부품 장비를 더 고도화시키고 강소기업으로 갈 만한 세부 항목들을 7,500만 원 한도 안에서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월드클래스 300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되신 기업은 제외하고 보다 좀 출발선상에 있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20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예산을 늦게 편성받았는데요. 최근 탄소경제가 부각이 되면서 수소에 대한 R&D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수소 R&D들이 사실은 지방정부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울산이나 창원 이쪽에 많이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R&D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 과제로 현재는 연간 2억 원에서 2년 또는 연간 3억 원에서 2년으로 현재 경기도와 조율 중에 있고요.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면 그 조율을 하러 제가 경기도에 가게 되는데 세부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올해 초반에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 공고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체크를 해주시고 수소에 관한 수소 연료전지, 배관, 그다음에
수소의 생산 또는 활용에 대한 모빌리티까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저희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설명드리면은 나중에 기억도 안 나시고,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책자에서 찾으셔서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요 사업으로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기술거래 촉진과 기술 이전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외부에서 뭐 대학교나 출연연에서 만든 기술을 이전해 와야 된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전해온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지만 뭐 신규 사업 분야로 할 경우에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미 개발된 기술이 외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전해 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전해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기술을 가져올 때 들어오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관련 담당자랑 상담을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기술이 이런 건데 어디 찾을 수 있냐, 그다음에 그 사업을 가져오는데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다음에 기술을 가져온 후에 그 기술 기반으로 창업 활동을 하는데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것도 할 때 비용이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서비스 융복합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건만 잘 만들면 잘 팔렸죠. 근데 이제는 물건 플러스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잘 팔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비대나 정수기나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제품 플러스 매달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정비도 해주고 해주는 일반 서비스가 일반화됐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실 때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최대 2,500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관련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진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요 제품 관련된 서비스를 결합하고 싶다. 그런 회사이신 경우에는 요 사업을 하시면 되고 밑에 담당자랑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사업인데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신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제품이라든지 특허, 인증, 기술 지도,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시장조사, 홍보 등 웬만한 걸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단 이제 신청 조건이 수도권에 이제 우리 회사가 있고 그 비수도권에 뭐 지사라든지 분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비 행복샵 입점 지원 사업입니다. 뭐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고 이제는 그 이전에도 물론 온라인으로 모든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거래가 더 일반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G마켓이나 옥션이나 네이버나 그런 데서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대표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구매할 때 그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이 얼마나 잘 설명이 돼 있고 영상 같은 게 잘 올라와 있어서 내가 그걸 봤을 때 동영상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설득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들에서는 상세 페이지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제품 디자인할 능력이 안 되시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려고 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기 때문에 근데 제품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가 없다. 좀 도와줘.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 행복샵이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도 이제 회사 제품이 올라가고 그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스토어팜이 자동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원되는 내용은 크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상세 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제작해 드리고, 그다음 마케팅 기법 등 교육도 해드립니다. 그다음 네이버 스토어팜 같은 경우는 그 판매 수수료가 판매액의 3.8%인데 50%를 줄여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수료가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네이버랑 협약을 해서 수수료의 반을 줄여드리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은 네이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뿌리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6개 그 기술 분야만 뿌리라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4개 분야로 그 뿌리 기업 분야가 확대가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대상 지역 나와 있잖아요. 안산, 시흥, 군포, 화성, 부천, 의왕, 김포, 연천 8개 지역으로 돼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D 비용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인증, 뿌리 관련해서 다양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 비용도 지원을 하고
또 뿌리 기업들이 뭐 새로운 제품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KTL이나 KTR 이런 데서 인증 시험 분석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뿌리 기업들이 화학 물질이 많이 사용되는데 관련되는 그 정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의 비용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비용, 개선 비용이라든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총 14개 분야입니다.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뿌리 기업이다. 또는 주변에 뿌리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시면은 다양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 닥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한 13년 된 사업이고요. 경기도 제조기업이시면은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 제품을 제조하다가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기도의 대학교나 연구소에 계시는 박사급 전문 인력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1단계 현장 애로 기술 지원 통해서 10번 이내에 기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번 이내에 웬만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은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해결이 된 걸 바탕으로 좀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2단계로 이제 중개로 기술 지원으로 가서 2천만 원 정도 비용을 지원해서 시제품 제작 정도 해보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뭐 만들다가 중간에 제조 공정에서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뭐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수율이 안 나온다. 아니면 중간에 불량률이 조금 너무 높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실 때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차 그 현장 애로 기술 지원은 선착순이고 따로 선정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다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해보시면 좋겠고 1단계 끝나면은 평가를 거쳐서 기업당 2천만 원씩 지원해드리니까 이런 사업도 꼭 신청해 보십시오. 다음은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러시아 기술 협력센터라는 거를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사업화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등 이런 주요 산업 분야의 러시아 기술을 들여와서 사업화할 때 1억 원까지, 그다음에 과제 컨설팅이라든지 또 내가 러시아로 한번 진출해 보고 싶다. 그런데 기술 협력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기술이나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제약 등 주요 사업 분야의 부품이나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관련된 투자 유치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뭐 좀 기술을 해외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데 그 기술을 좀 자체 개발을 해서 로열티 주지 않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 비용 지원을 받아서 한번 개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업단 운영 사업인데요.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가 이제 커버리지가 경기도 전체입니다. 근데 31개 시군이 굉장히 넓게 분포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넓다 보니까 그 항공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경기 북서부와 남동부를 일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특화 산업 육성 사업, 이 중간에 있는 게 핵심인데요. 기업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그 지역의 특화 산업을 제품이나 디자인 쪽 개발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밑에 있고요. 그래서 북서부라고 돼 있는 게 그 항공대학교 연락처고 밑에 남동부라고 돼 있는 게 단국대학교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 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특허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특허 괴물이라고 그래서 특허만 정말 수집해가지고 기업을 공격하는 그런 집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활동에 있어서 특허 정말 출원 등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고요. 브랜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뭐 지금 상표 정도만 있는데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떤 분야의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기업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연락처 있잖아요. 전화를 하셔서 전문 저희 상담 컨설턴트가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잘 설명을 하시고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필요한데 어떤 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고 특허 출원 등록은 당연한 거고요. 뭐 브랜드, 상표, 디자인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관련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정말 4차 산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기존의 제조기업도 많이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하고 있고 크게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비용 지원을 해서 4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공고가 났었고요. 네이버에 스마트 공장 검색을 하시면은 그 스마트 추진단이라고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 있기 때문에 그 공고에서 전국 모든 그 스마트 공장 쪽 그 공고 한꺼번에 통합 공고 났기 때문에 보시고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신청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드론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 계시는 드론 관련 기업들한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나 실증 소요되는 비용을 5,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표님이 여기 계시는 대표님이 드론 관련 기업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드론 관련 기업이 있으시면 이 사업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흔히 우리 주변에 드론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레스트 마일이라 그래서 최종적인 그 소비자에 닿는 마지막 단계를 레스트 마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드론이 대부분 담당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드론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을 모르는 드론 기업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면 좀 소개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좀 전에 그 중기부 스마트 공장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뭐가 다르냐? 조금 다릅니다. 이제 좀 초기 기업 그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초기 기업에 맞춰진 사업이고요. 초기에 이제 설비 같은 게 안 갖춰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 되고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 이게 중기부는 자부담이 50%인데 요거는 자부담이 30%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억이 드는데 중기부에서 1억밖에 지원을 안 해준다. 그 너무 자부담이 크니까 이 사업을 활용하시면은 자부담이 총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기술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기술 컨설팅이라든지 뭐 스마트 공장 전환 컨설팅 이런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 삼성전자 전문가가 찾아간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 그다음에 이 사업은 좀 특이하게 그 정부의 중기중앙회라고 중기중앙회 스마트 공장 전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이제 협약이 되신 기업이 자부담이 너무 클 경우 자부담의 또 60%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중기중앙회랑 스마트 공장 전환 사업 그를 협약을 했는데 자부담이 한 3억 돼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그 자부담의 60%를 지원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부담이 클 경우에 자부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있다. 요거는 이제 뭐 초기 스타트업 관련되는 사업인데요. 안산에 이 스타트업 관련된 캠프가 3개 캠프가 있습니다. 5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캠프고 다양한 뭐 창업 관련 비용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창업하시고자 하는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시면은 공간이 없는데 자금도 없고 공간이 없는데 좀 그런 기업 스타트업이 보이면은 안산에 이런 캠프가 있는 것 같더라. 가서 거기서 한번 해봐라. 자금도 1,000만 원까지 지원하더라.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